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대기 파트 수능 기출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10문제입니다. 게다가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보다 훨씬 더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도 하시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태풍이랑 내우가 나옵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천둥번개 치고 있는 내우도 있는데. 가와 나 비슷한 시간 규모를 가진다. 시간 규모. 태풍이 시간 규모가 길죠. 공간 규모도 크고, 내우는 공간 규모도 태풍보다 작고 시간 규모도 작습니다. 틀렸습니다. 시간 규모가 뭐예요? 누가 오랫동안 지속되냐고. 내우가 태풍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면 박살납니다. 그 지역은. 나는 가에서 동반될 수 있다. 당연히 태풍에는 내우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황사입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황사는 편서풍 맞고, 우리나라에는 황사는 주로 봄철 맞고, 사막화가 진행되었을수록 황사가 자주 발생한다. 이건 뭐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료 해석이에요. 서울이랑 부산 중에서 누가 지금 황사 빈도가 많아요? 서울이. 눈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황사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직권에 있는 게 기권과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황사는 발원지가 한랭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 주로 관측된다. 한랭 건조한 기단, 뭐죠?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황사는 양쯔강 기단이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수능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온 거지만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A는 지금 고기압에 있고 B는 저기압에 있어요. A랑 B 중에서 황사 발원지로 어디가 더 유력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고기압이 상승해요? 저기압이 상승해요? 빙고, 저기압이 상승해요. 그럼 B 지역에서 어떻게 황사가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3월 6일 백령대회는 하강기로야. 3월 6일에 황사 농도가 강하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무슨 기류가 있어야 돼? 대기 중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려와야지. 그지? 황사가. 그러면 이 지역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맞고.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의 발생 횟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넘어갑니다. 염분을 나타낸 거네요. 그죠? 염분의 연평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A 지역,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네요. 그죠? 해류의 순환에서 A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A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여기 캘리포니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다는 얘기는 증발이 많이 되고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죠. B랑 C 볼까요? B는 적도 지역이에요. 적도 지역은 증발량이 어때요? 작고 강수량이 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B가 C보다 작다. 맞게 되겠네. A, B, C의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염류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염분비 일정 법칙.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A랑 B 중에서 누가 이산화탄소? 표층에 많고 감소하다가 밑에 심층수에서 공급받는 거. 얘가 산소가 되겠고, 얘는 표층이 적어요. 광합성 때문에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연결됩니까? A의 농도는 표층에서 가장 낮다. A의 농도는 표층에서 가장 높아요. 산소. 그리고 값을 봐요. 산소는 8이고 이산화탄소는 훨씬 높아요. 밑에 게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물에 용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B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습니다. 그죠? 심해층의 A는 극지방의 표층 해수로부터 공급된다. 심해층의 A는 요거 극지방의 표층 해수로부터 공급된다. 극지방에서 표층이 해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심층 순환하는 거거든. 그럼 공급된 건 어디예요? 맞아요. 극지방의 표층이에요. 선생님, 심해수가 공급된 거 아니에요? 결국 심해수는 표층에 있는 애가 밑으로 가라앉은 거거든. 가라앉아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얘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푸냐면 지금 밀도가 나와 있어요. 얘랑 밀도가 같아요. 염분이 A가 더 높아요. 근데 밀도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수온이 A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결됩니까? 니은은 수온은 10인데 염분이 33이에요. 그죠? 그럼 밀도가 작겠죠. 근데 뭐보다는 크다라고 나왔냐면 1보다는 커요. 왜?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담수보다
담수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는 크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 A.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어떻게 되죠? 염분으로 보면 되죠. 염분이 높다. 증발이 많이 되고 B는 적게 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값 자체가 플러스 값으로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게 되겠죠. 정답 5번. 오랜만에 정답이 또 5번이 나왔네요. 자, 넘어갑니다. 밀도, 수온, 염분을 찾아라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첫 번째 수온부터 봅시다. 적도 지역에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뭐예요? 수온이죠. A가 수온이 되겠네. 그리고 밀도는 적도 지역이 또 가장 작죠. 그죠? 얘가 밀도가 되겠네요. 밀도. 극제방인 밀도가 높고. 그지? 그리고 염분을 나타내는 게 요 B가 되겠네요. 염분. 연결됩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A는 고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이 낮다. 틀렸죠? B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작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염분은 높아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C는 표층 해수의 밀도이다. C는 밀도이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염분이랑 수온을 나타낸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야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온이 되는 거고 염분은 지금 약간씩 변화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염분이 되면 안 되겠죠. 밑에가 수온이 높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염분을 나타낸다. 틀렸어요. 얘는 수온을 나타내야 돼요. 깊이 500m의 해수 밀도. 깊이 500m일 때 쭉 꺼요. 껐을 때 수온은 몇 도? 6. 수온 6도인 걸 꺼요. 이렇게. 그렇고 그리고 염분은 얼마예요?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A가 되니까 33.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33.25. 5는 안 되고 한 이쯤. 그죠? 여기가 되겠네요. 찍으면 점을. 이렇게 점을 자세히 잘 찍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등밀도선이잖아요. 1.026이에요. 이건 1.027. 그럼 지금 A 지역은 어떻게 돼요? 1.026과 1.027 사이에 있어요. 그럼 1.026보다 크다. 맞는 게 되겠죠. 구간 A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A 구간에서 지금 수온이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염분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도 약간씩 보여요. 근데 A 구간에 있는 걸 디테일하게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수온과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등밀도선에다가 점을 찍으면 몇 개 골라서 찍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랑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가를 따져서 얘가 수온의 영향을 받는지 염분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면 돼요. 결국 얘는 지금 염분이 감소하다가 오히려 증가하는데 등밀도상에서 그려보면은 염분의 그래프보다는 수온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연결됩니까?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거예요. 실험 과정이 뭐냐면 수온이랑 염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거는 뭐예요? 실험 과정 나는 염분이 같을 때 수온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나는. 그리고 기억은 소금물과 열었을 때예요. A가 어떻게 돼요? 25도, 염분 39, B가 7, 염분 39, 염분은 같아요. 염분 같고 수온이 달라요. 따라서 요건 반대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수온이 같을 때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수온은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디귿은. 그죠? 근데 염분의 차이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요 B랑 C랑 염분 차이가 나오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실험 자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답 3번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수온과 염분 조건을 다르게 해서 나타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문제 기출을 했고 대기 파트랑 해양 파트는 이 정도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단원 많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공급해 주겠습니다. 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